잠시만요. 이거 4회차 아니죠? 회차가 좀 진행이 됐죠. 5회차인가? 5회차구나. 해외 축구 9경기 분석 한번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스올로에 대 베로나 요거 먼저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빠지는 선수들이 조금 양팀 다 있어요. 있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베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살레르니전에 상당히 좀 아쉬웠죠. 2대1로 패배를 좀 기록했고 살레르니한테 사실 2골 먹는 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패배를 했었고 사스올로는 지난 경기에서 무려 5골 넣으면서 좀 엠폴리를 좀 박살냈던 그런 팀인데 기본적으로 사스올로 핵심 공격수인 이제 베라르디가 오늘 경기 출전 정지로 못 나옵니다. 못 나오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는 이제 측면 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앞선에서 활약하는 트라우레도 차출이고요. 주리치치 못 나오고요. 또 헬리케 서브 미드필더 자원도 못 나오고 오비앙이 여전히 이제 심장 쪽의 문제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이번 시즌 출전이 어렵고 뭐 요런 공백이 지금 사스올로는 현재 있는 상황이고 베로나 같은 경우에도 다비도비치가 여전히 좀 빠져요. 거기에 이제 핵심 미드필더인 일리치가 빠진다면 아마 타메스랑 벨로스 뭐 이렇게 해서 중앙을 좀 구성하지 싶은데 아무튼 요렇게 좀 빠지고 추가로 마냔이나 뭐 이런 센터백 자는 불투명해 몬티포 주전키퍼가 빠지고 있죠. 계속 몇 경기 동안 여기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 파라온이나 프라보타 같은 이제 측면 쪽 자원들이 빠집니다. 측면 수비 쪽 자원들이 빠져요. 물론 이제 삼프도리아에서 데파울리라는 우측 풀백 자원을 긴급 수혈하긴 했어요. 뭐 그래서 아마 오늘 경기는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이 임대로 데려온 데파울리라는 이제 선수가 아마 라조비치랑 해가지고 좌우측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스올로 같은 경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이제 스미마카가 좀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해가지고 질문은 제가 나중에 좀 받도록 할게요. 복귀를 해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좀 분위기나 전력 자체는 확실히 사스올로가 좀 나은 분위기는 있어요. 왜냐면 이제 잘못 적었네. 스카마카랑 이제 라스파도리가 사스올로가 베라르디가 빠진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나왔을 때 효율이 더 좋긴 해요. 라스파도리도 그렇고 이제 스카마카도 그렇고 측면 쪽에서 확실히 휘저어줄 수 있는 베라르디가 나와야지 좀 더 효율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베로나도 이제 살레르니한테 2골이나 먹을 정도로 좀 불안한 부분이 있고 중앙 쪽에도 좀 빠지고 주전키퍼가 빠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사이드백 자원들이 빠지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는 보이는데 분명히 사스올로도 이게 베라르디 빠진 상황에서 경기거든요. 지난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이제 3대2로 사수가 이겼는데 그때 베라르디가 없었는데 선발로 안 나왔었는데 그땐 카푸토가 있었어요. 카푸토가 이적하기 전이어가지고 카푸토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겼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히나 베로나는 그때 당시 이제 아마 시메오느나 이런 애들이 안 나왔을 거예요. 확실히 자리 잡기 전이어가지고 안 나왔었던 경기여서 사실 큰 의미는 지난 경기에서 없고 요거는 저는 일단은 사수 쪽을 보긴 하거든요. 뭐 요런 식으로 보긴 하는데 뭐 하나 좋아 보이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긴 하는데 그냥 보는 정도예요. 굳이 하면 사서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베로나가 원정에서 맨날 씻고 맨날 골 먹고 사수도 실점 엄청 많은데 그래도 오바지 않을까? 뭐 요런 느낌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사솔로도 지금 상황에서 베라르디가 빠진 상황에서의 어쨌든 경기는 좀 봐야 되고 물론 중앙 쪽에 이제 막심 로페즈나 프라테시 같은 좋은 자원들은 여전히 있어요. 있고 이런데 어쨌든 상황을 좀 봐야 되고 베로나 같은 경우도 베로나의 경기력에서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면 아마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이 팀이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강팀들 잡고 해가지고 좀 과대평가된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살레르니전에서도 이거 베로나 개똥배 가면 안 된다고 말씀도 마지막에 드렸었고 분석은 안 했지만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 사수 쪽이 조금 더 낫다고는 봅니다. 근데 주력감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이 경기에는
건들지 않지 않을까 싶은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도라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경기 이제 엘체 대 비아레알. 비아레알 같은 경우가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죠. 엘체도 의외로 지난 이제 에스파뇰 원정 가가지고 거의 뭐 수비만 하다가 2대1로 잡아냈던 뭐 부분이 있는데, 비아레알이 최근에 굉장한 상승세긴 한데 아직까지는 원정에서 그렇게 믿을만한 사이즈는 아닙니다. 물론 이 1승이 최근에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거둔 1승이라는 점에서는 뭐 앞선 데이터를 무시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왜냐면 소시에다드도 이제 뭐 이삭이라든가 뭐 다비드 실바나 뭐 괜찮은 자들 다 뛰었어요. 오야르 자발도 제 기억에 나왔던 것 같고, 야누자에 있었고, 뭐 어느 정도 주전 라인업이 있었음에도 비아레알이 상당히 이제 좋은 마무리와 경기력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렇게 1승을 거뒀던 부분에서 이게 비아레알이 원정에서 안 좋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반등을 했다고 봐야 될까라는 포인트는 사실 조금 이 경기까지는 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순히 지난 소시에다드전 이겼다고 원정에서도 반등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쉽지 않지 않나 싶고,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엘체 쪽에 불투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에 엘체 이제 최다 득점자 골잡이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뭐 카시아 같은 골키퍼 자원이나 뭐 벨두, 비가스 뭐 이런 선수들 다 불투명해요. 다 불투명이라 출전 여부를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대부분이 좀 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해외 쪽에 자료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출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낫다라고 보이고, 비아레알 같은 경우 이제 코클랭 아니면 루벤 페나 같은 이제 로테이션 자원, 공격적인 알카세르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고, 츠크웨제가 차출이 돼 있고, 블라야 디아 얘도 이제 차출, 오리에 차출, 단주마 불투명 이런 상황인데, 기존에도 이랬어요. 지난 경기나 뭐 레반테 5대0 박살낼 때나 뭐 그럴 때도 요런 정도 이제 결장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오리에 같은 경우 사실 크게 필요가 없고, 이 츠크웨제나 이제 디아가 빠진 상황에서 앞선에 이제 모레노나 뭐 이런 선수들이 어느 정도로 해줄지 좀 의문은 있었는데, 물론 사실 츠크웨제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에 들어와서 좀 사이드 쪽을 휘저어주는 자원에 가깝고, 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기회를 좀 많이 잡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의문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하더라고요. AT 마드리드전도 그렇고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 오늘 경기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비아레알 쪽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 경기에서 경기력이 충분히 괜찮았고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났다. 물론 단주마 같은 자원은 분명히 나와주면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이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은 좀 죄송합니다,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뭐 비아레알 그냥 승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볼만한 경기거든요. 최근에 어쨌든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경심이 안녕하세요. 볼 수 있는데 무승부 가능성이 저는 아예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엘체가 최근에 수비적으로 잠그면서 역습하는 과정에서 순도 높은 좀 결정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해요. 거기에 이제 비아레알이 어쨌든 수비 쪽의 불안감은 여전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실전 가능성은 좀 열어두는 게 좋아 보이고, 먼저 보는 건 2.5 기준 오바였습니다. 오바가 좀 처음으로 눈에 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승이나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을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다. 어쨌든 저는 이거 햄무랑 좀 무승부 쪽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오바를 찍거나 아니면은 뭐 햄무만 가거나 뭐 비아레알 승 찍거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제 마음도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뭐 요 정도 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라인업도 좀 보고 싶은 경기긴 한데, 왜냐면 엘체 같은 경우 이제 불투명자가 좀 많다 보니까 라인업을 좀 보고 싶긴 한데, 이따가 뭐 체크를 해서 뭐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10시 경기라서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세 번째 경기 리버풀 대 브랜트포드. 이 경기도 이제 기존의 리버풀, 아마 아스날전에서 리버풀을 가졌다가 물 먹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걸로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살라 마네 빠집니다. 살라 마네 빠지고 오리기, 티아고 알칸타라, 뭐 엘리엇 미드필더 쪽에 여기 뭐 필립스나 나비 케이타가 차출로, 요 정도가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결장하는 선수들이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 데이비드 라야가 여전히 빠져있고요. 골키퍼 자원에 구두나 다실바 여전히 장기 부상, 요르겐센, 오누에카, 차출에다가 거의 기존하고 똑같아요. 브랜트포드도 지난 경기 이제 사우스햄튼전 때 빠진 선수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빠집니다. 여기에 뭐 카노스나 뭐 수비 쪽에 리코 헨리 뭐 이런 선수들이 불투명히 떠 있는데, 지난 경기를 봤을 때는 얘네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걸로 좀 보이고 결국에 요 정도가 좀 빠진다라고 보이는데, 제가 뭐 멤버십에는 리버풀 경기를 올려드렸잖아요. 아스날이랑 할 때 리버풀이 쉽게 아스날을 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스날 프렌 언더를 말씀드렸었는데, 확실히 좀 앞선에 피르미노나 이런 선수들을 지금 믿을 만한 자원은 아니에요. 오히려 오리기가 있었으면 저는 더 좋았다고 보거든요. 오리기 같은 경우는 저는 뛸 때마다 얘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오히려 차라리 오리기가 있었으면 이게 좀 리버풀이 시원하게 이길 만한 사이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살라 만에 빠지고 앞선에 피르미노, 특히나 조던 핸더슨도 최근에 효율이 좀 떨어지고, 왜냐면 앞선에 살라 만에가 없다 보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고 뭐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요거는 2.5 기준까지 주면 브랜트포드 프렌 쪽이 그나마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브랜트포드도 사실 형편없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물론 사우스햄튼전에 4대1로 패배를 하긴 했는데, 그 경기는 사실 저는 운 쪽으로도 좀 브랜트포드한테 안 따라줬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경기도 사우스햄튼 승을 봤거든요. 그때도 아마 멤버십에만 올라갔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정상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사우스햄튼 승을 봤었는데 그렇게까지 대승할 걸로 보지 않았어요. 그때는 영상을 했나? 아무튼 간에 뭐 어이없게 걷어낸 볼이 득점으로 연결된다던가 아니면 브랜트포드가 찬스를 좀 많이 놓친다거나 그런 식의 장면들이 있었고, 특히나 리버풀 같은 경우 어쨌든 주중에 아스날이랑 또 이제 경기가 있었던 부분에서 체력적인 좀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고, 이 경기에는 굳이 보면 브랜트포드 프렌 2.5 주면 2.5 프렌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당도 크게 나쁘지가 않고, 리버풀이 뭐 1마인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글쎄요, 3골차 승리까지는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진짜 잘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브랜트포드가. 어쨌든 뭐 여전히 뭐 이반 톤이나 은베우머 같은 앞선 자원들이 여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리콜린이나 수비 쪽에 아니면 뭐 앞선에 또 카노스 이런 애들이 출전 가능성이 높고, 리버풀 같은 경우가 미드필드의 기동력이 좀 떨어진 부분과 살라만에 빠져 있고, 이 경기는 그나마 브랜트포드 프라임 쪽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똥배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다음 경기로 이제 웨스트햄 대 리즈 유나이티드 이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실 저는 크게 변수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일단 빠진 선수들 말씀드리면은 오그보나가 여전히 빠지고, 수책 그리고 벤라마가 좀 차출로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는 일단 확실하게 좀 빠지는 자원들이고, 계속 빠져있던 이제 주마나 뭐 수책 같은 경우 불투명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뭐 감독 인터뷰에 따르면은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이제 이번 경기에 복귀를 한다. 선발 여부까지는 모르겠는데 복귀를 한다고 해요. 근데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고, 어쨌든 이제 요런 웨스트햄 쪽의 상황이고, 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좀 저돌적인 자원이 이제 공격 쪽에 제라르트가 빠지고, 칼빈 필립스 미드필더 쪽의 핵심이죠. 뭐 빠지고, 셰클턴 그리고 쿠퍼, 찰리 크레스웰, 뭐 수비 쪽에 디에고 유렌테 출전 정지로 빠지고, 타일러 로버츠 출전 정지로 빠지고, 퍼포 여전히 부상해, 스트라위크도 여전히 부상해, 벤포드, 모레노, 아이고 불투명입니다. 일단 결장자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괜히 웨스트햄이 배당을 낮게 받은 게 아닙니다.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고, 잠시만요. 포포도 불투명이네. 포포 불투명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벤포드 같은 경우 출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앞선에 뭐 하피냐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 쪽에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이는데, 미드필더 쪽에 일단 칼빈 필립스가 빠진 게 좀 크고, 이런저런 조각들이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를 저는 리즈가 좀 뒤집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린 대로 웨스트햄 계속해서 안토니오가 분석할 때마다 제가
이전보다 확실히 살아났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대 갔다 오고 나서 한동안 죽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살아난 모습이고 미드필더 쪽에도 뭐 데클란 라이스나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 쪽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오그보나랑 주마가 빠졌을 때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디오프나 도슨이 충분히 자리를 잡았고 에런 크레스웰도 오른쪽 풀백 자원 결장 부상으로 이제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좀 복귀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웨스트햄이 가져간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저는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2.5 기준 오바까지 봅니다. 오바까지 보는 그런 느낌. 어쨌든 리즈의 수비 지금 상황의 수비로는 웨스트햄이 좀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웨스트햄이 좀 막기 힘들어 보이고 웨스트햄이 이제 4위 자리를 뭐 상당히 추격을 하고 지금 뭐 어쨌든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승점을 다시 한번 또 쌓아가지 않을까. 4위 경쟁을 혼돈으로 좀 몰아놓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뭐 어느 분이 정배 쪽 뭐 정배라고 말씀하셨나?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경기가 뭐냐고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웨스트햄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배당이 조금 짜긴 해요. 1.49 받을 정도인가 싶긴 한데 5대나 이렇게 뭐 6 초반대는 줬어야 되는지 싶은데 배당은 좀 짜긴 한데 어쨌든 승리 확률 자체는 그래도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 경기 베네치아 대 엠폴리. 똥대 똥매치죠. 어쨌든 간에 두 팀 다 최근에 흐름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엠폴리 같은 경우 지난 경기 사소올로한테 두들겨 맞았고 베네치아 같은 경우 강팀과의 좀 연전에서 좀 많이 이제 득점도 못하고 허무하게 좀 패배하는 경기들이 최근에 많았는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둘 다 잡아야 되는 좀 경기로 보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베네치아도 지금 순위상 강등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최소한 승점을 좀 얻어줘야만 될 만한 좀 경기고 엠폴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잡을만 해요. 잡을 만한 경기인데 어쨌든 부상자 쪽을 먼저 보면은 베네치아 먼저 보면은 뭐 서브 로테이션 센터백 정도가 이제 좀 출전 정지로 빠져 있고 에브웨이 얘가 이제 차출 사이드백 자원이 차출로 못 나오는 뭐 요 정도 상황에 나머지는 거의 풀입니다. 상황하고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파리시 뭐 하스 비티나 뭐 디프란체스코 이런 선수들이 빠지는데 앞선에 뭐 디프란체스코 빠지는 건 분명히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핵심인 피나모티 정도는 들어가 있고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바야미 이 알바니아 이제 미드필더 자원이 상당히 이제 득점에 있어서 엠폴리를 좀 도와주는 부분에서 좀 나을 수 있겠고 BT 뭐 주전 센터백이나 뭐 중미 아니면 뭐 파리시 같은 레프트백 뭐 이런 선수들이 빠지는 상황이 있긴 한데 또 어느 정도는 전력을 유지했어요. 다른 팀들이 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뭐 누수라고 보이지는 않고 어서 오세요 훈님.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요거 개인적으로는 오바가 맞다고 봅니다. 사실 승패 예측은 상당히 어려워요. 엠폴리 수비 완전 허당을 좀 믿기도 어렵고 베네치아 최근에 흐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양 팀 다 수비적으로 좀 흔들리는 상황을 좀 봤고 특히나 이제 베네치아도 최근 경기에서 득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요 정도 팀이랑 할 때는 항상 득점을 해요. 강팀하고 할 때는 거의 골을 못 넣거든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가. 근데 좀 이제 10위권 언저리나 그 밑에 팀들하고 붙을 때는 충분히 이제 한 골 이상씩은 리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점을 해주고 있다. 엠폴리가 특히나 원정에 수비가 아예 안 되고 수비를 아예 안 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쨌든 그런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데려온 선수가 이제 퀴장스 바이에른뮌헨에서 이제 얘를 데려왔거든요. 사실 재능 자체는 좋아요. 뭐 좀 창의적이고 좀 미드필더 쪽에서 좀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자원인데 멘탈적인 좀 이슈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미네에서 좀 외면 받다가 베네치아가 이제 주워왔는데 뭐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수비가 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엠폴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바야미 같은 미드필더나 아니면 앞선에 피나모티가 충분히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어쨌든 주전 센터백의 결장도 있잖아요. 그런 점 봤을 때 이거 오바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패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승패는. 넘어가고요. 이 경기도 어서오세요. 제 생각에는 어렵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대충 딱 보면 이거 프랑크 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쉬워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결정적 좀 먼저 보면은 스토브리 여전히 빠져요. 아우쿠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공격적 핀보가손이나 아니면 뭐 하우레우 정도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출전 여부는 정확하게는 좀 잘 모르겠고 뭐 스트로볼 정도만 이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프랑크푸르트도 여전히 좀 부상자들이 있는 상황이 여기 불투명자가 좀 많아요. 렌츠나 뭐 하우게 뭐 바콕이 여전히 빠지고 야키치가 오늘 출전 여부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이제 중앙 쪽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활동적으로 상대가 좀 편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비벼주고 굳은 일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중앙 쪽에서의 보통 이제 굳은 일 처리하는 애들이 한 명씩 있어야 되잖아요. 뭐 첼시의 캉테나 뭐 약간 그런 유형의.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었고 오늘도 불투명에 떠 있는 부분이 있고 다코스타도 여전히 거기에 뭐 드룸이나 뭐 이런 자원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어쨌든 파시엔시아 공격 쪽의 자원도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우쿠스 해볼 만하다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도 아우쿠스 경기 때 말씀드렸는데 뭐 니더레오네 같은 공격 쪽의 자원이 초반에는 많이 못 뛰었어요. 부상도 있고 뭐 해가지고 많이 못 뛰다가 돌아온 이후로 아우쿠스 충분하게 좀 득점력을 최근 경기들에서 어느 정도 가동하는 부분이 있고 야키치가 좀 빠진다면 저는 이거 아우쿠스 한 골 정도는 한 골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랑크도 어쨌든 간에 중앙에서의 좀 뽀백을 보여줄 만한 사이즈가 이제 야키치가 빠진다면은 특별하게 막 대체해줄 만한 자원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프랑크 정배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는 2.5이 좀 오바를 봅니다. 오바를 보는데 막 엄청 좋아 보이지 않아요. 승패 예측은 상당히 좀 어렵다 생각하고 뭐 무도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해요. 뭐 무 좋아하시는 분들 무도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상당히 승패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 개인적인 좀 생각으로는 한 골 정도씩은 주고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1 정도 맞춰놓고 한 골 더 바라면서 오바를 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1대1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좋아 보이진 않고 어쨌든 본다면은 그나마 오바를 좀 볼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투명자가 이 경기에도 좀 라인업을 확인하면 좋은데 뭐 야키치나 파시엔시아 이런 선수들의 특히 야키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경기 로마 대 칼리아리. 칼리아리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상당한 좀 반등을 이뤄내고 있죠. 반등을 2연승이나 무려 따냈고 그런 상황인데 이 경기도 사실 제가 반대를 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승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려고 처음에 이게 왜냐면 제가 칼리아리도 지난 두 경기를 아마 다 맞췄어요. 칼리아리가 둘 다 지지 않는다고 뭐 말씀드렸던 걸로 제 기억엔 그래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경기도 저는 사실 로마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초안에는 그러니까 부상자를 보기 전에는 이거 로마 터질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세리에가 어제 올정배가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오늘 하나 큰 게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경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거는 뭐 칼리아리가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부상자들이 많아요. 캐피텔리 이제 수비 쪽에 빠지고 뭐 스트루트맨 미드필더 자원 빠지고 바루케비치도 빠지고 수비 쪽에 뭐 올리바 서브 자원 케이타 발데가 차출이죠 공격 쪽에 여기인데 여기까지가 원래 기존에 칼리아리가 좀 빠져있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억과 뭐 그대로인 것 같은데 로바토 아탈란타에서 데려오자마자 이 선수가 출전하고부터 칼리아리가 2연승을 거뒀어요. 임대로 데려왔는데 사실 뭐 아탈란타에서는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임대를 보냈겠죠. 근데 어쨌든 간 칼리아리 와가지고 확실히 이제 수비 쪽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있고 멜라노바 이 선수도 중요한 이제 사이드 쪽 자원인데 빠지고 그라시도 빠집니다. 미드필더 쪽에 물론 이제 난데스가 복귀하긴 해요. 핵심 미드필더로 이제 난데스가 복귀하는 부분은 있는데 빠지는 선수들이 좀 커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칼리아리의 지금 상황이고 칼리아리를 좀 볼 사이즈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원래는 뭐
무승부 찍어볼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있었다면은 난데스까지 복귀한 마당에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마 승을 보고요. 로마 쪽 뭐 결장자까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피나졸라가 여전히 장기 부상 중, 여기 스몰링, 그리고 추가로 이바네즈 출전 정지, 뭐 디아와라나 다보가 차출돼 있고요. 크리스탄테 출전 정지.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진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칼리아리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뜬 거고, 여기 칼스도르프까지 많은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특히 수비 쪽에 이제 스몰링은 뭐 부상이 워낙 잦다고 쳐도 이바네즈가 빠진 건 좀 아쉬울 수 있겠고, 미드필더 쪽에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크리스탄테가 또 출전 정지, 뭐 디아라 다보도 이제 차출돼 있는 상황이고, 카스도르프도 좀 아쉽죠. 이런 상황에서 로마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데려왔어요. 기존에 이제 나일스, 아스날에서 메이틀랜드 나이스를 좀 데려와가지고, 뭐 나이스 같은 경우 멀티 자원이거든요. 뭐 미드필더 쪽에 쓸 수도 있고, 뭐 측면 수비 쪽에도 좀 쓸 수 있고, 이런 자원을 데려왔는데, 지난 경기 어디랑 했더라? 유벤투스전 전에, 아무튼 지지난 경기에 나왔을 때 그렇게 폼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오자마자 바로 뛰었어요. 뭐 적응이나 뭐 이런 거 할 새도 없이 바로 뛰어서 그때는 뭐 폼이 좋지 않았는데, 오늘 경기는 좀 나올 수 있겠다 싶고요. 폼이 어떨지는 좀 모르겠다. 그리고 세리오 올리베이라, 얘도 데려왔는데, 얘도 이제 사이드 쪽에 좀 뛸 수 있고, 뭐 수비형 미드필더 쪽 뛸 수 있고, 아무튼간 수비가 좀 좋은 선수로 보여요. 찾아봤는데 포르투에서 좀 온 것 같고, 뭐 이런 쪽에 보강을 좀 로마 쪽에서는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비 쪽에서나 이런 자원들을 좀 보강을 한 모습인데, 오늘 경기 두 선수 모두 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로마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베레투의 엔진 역할을 해주는 이제 3선의 베레투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점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뭐 유벤투스전에서도 3대1에서 무려 3골 연달아 먹고 PK도 놓치면서 좀 패배를 했었고, 뭐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칼리아리 쪽에 누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되면 뭐 달버트나 이런 애들이 나와야 되는데, 걔네들이 뛸 때 사실 칼리아리가 전패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앞선에 이제 주앙페드로나 파볼레트 이런 애들이 버티고 있긴 해요. 근데 어떨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안에는 사실 저 이거는 무승부 2.5점 언더로 봤거든요. 사실 지금 같은 생각, 오히려 이게 정배 로마 승을 보는 게 뭐 좋겠다라는 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저는 지금 로마 좀 불안해 보여가지고 이적생들도 자리를 잡기 정확하게 좀 제대로 자리 잡을지 모르겠고, 불안한 경기력이 있고, 삼선에 이제 베레투나 이런 애들이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칼리아리가 차라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어쨌든 빠져 있기 때문에 로마가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못 잡으면 안 돼요, 로마는 진짜. 그런 상황에서 로마가 좀 이겨줄 만한 경기로 보고, 언어바는 기존대로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아리가 좀 잠그지 싶어요. 뭐 누수자들도 있고, 뭐 잠그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마가 결국에 뚫어내면서 1대0, 2대0 정도를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요 코로나 데이터도 제가 라이브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봐가지고 급하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저렇게 많이 빠져있는데, 아무리 초기에는 칼리아리가 좋다 한들 보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빌바오 경기고, 요거는 컵 대회입니다. 수페르카 이제 슈퍼컵이고, 결승전이고, 지난 대회에서는 빌바오가 바르셀로나 잡고 우승을 했어요. 지난 대회에서는. 특히나 이제 지난 대회에서 4강, 이제 이게 4팀을 뽑아서 하는 거거든요. 4팀 뽑아가지고 이제 사우디 쪽 가가지고 그쪽에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경기인데, 그때 4강에서 빌바오가 레알을 잡고 올라갔어요. 아무튼 이번 시즌에는 결승전에서 만난 두 팀인데, 결장자 같은 경우 이제 골프 선수인 베일이 빠지고, 카르바르나 뭐 마리아노 디아스 같은 선수들이 빠져요. 빠지는 상황이고, 알라바가 불투명. 결국에는 조금 수비적으로 아쉬울 수는 있는 레알 마드리드인데, 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뭐 비닐신이나 뭐 벤제마, 아니면은 뭐 카세미르, 토니 크루스,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은 다 출전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고, 빌바오는 풀라인업입니다.
이 경기도 엄청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터질랑 말랑하는 경기들이 많은데 이 경기도 그 경기 중에 하나예요. 제 생각에 이거 터지면 무거든요. 왜냐면 빌바오는 이게 상금이 꽤 커요. 이게 뭐 사실 권위는 없는 대회인데 돈으로 때려박는 리그예요. 아무래도 이제 중동 쪽 오일머니가 이제 들어간 컵이다 보니까 이 권위는 아예 없는 대회인데 돈이 세가지고 지난 대회도 빌바오가 이악 물고 뛰더라고요. 이악 물고 뛰었던 것도 있고 지난 대회 우승 인점도 있고 해가지고 더구나 단판 매치고 그래가지고 이변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긴 한데 레알이 사실 비니시우스랑 벤제마 나오는 마다 이게 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빌바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연장 가가지고 승부 차이 가가지고 극적 우승 뭐 요런 그림을 좀 그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나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바르셀로나전에 연장까지 갔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체력적으로도 지금 미드필더 쪽에 뭐 카세미르나 뭐 토니 크루스, 루카 모드리치 대체로 이제 늘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제 생각에 레알이 리드를 하고 있어도 막판에 빌바오가 몰아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체력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고 모드리치나 뭐 이런 선수들이 교체로 나가고 발베르데나 이런 애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이제 뭐 이나키 윌리엄스나 빌바오 이제 빠른 발을 가진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몰아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 득점이 터질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 초반에는 저득점 양상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 후반 10분, 20분에 승패나 원업이나 다 결정될 만한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쉽지 않아요. 그때 달릴 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빌바오 올라올 거고 뭐 레알 같은 경우도 빌바오 올라온다면 충분히 뒤를 후릴 수 있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데 뭘 봐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 생각해. 저는 그래도 레알이 잡는다고 봤습니다. 잡는다고 봤고 빌바오 생력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2.5점 언더 이렇게 봤는데 초반에는 제 생각에 빌바오가 잠글 것 같고 전반전 해가지고 빌바오가 상당히 이제 왜냐면은 레알이 연장까지 치렀고 선수단 전체적으로는 빌바오가 이제 동기부여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에 버티고 후반전에 어떻게 우리가 승부를 보자 라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45분을 좀 날린다 치면은 아무래도 언더 쪽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1대0, 1대1, 뭐 2대0 이런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쉬운 경기는 아니다 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저는 빌바오 2회 우승 때문에 이 경기는 그냥 봤어요. 지난 경기 빌바오 대 AT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은 없었지만 멤버십에 오바를 봤거든요. 이거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95면 AT 승인데 오바 쪽이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글을 적어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레알이 잡는다고 봅니다. 마지막 경기네요. 마지막 경기 아탈란타 대 인터밀란. 세리가 요즘 빅매치가 엄청 많네요. 이제 상위권 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부상자 쪽을 보면은 아탈란타는 자파타가 여전히 공격 쪽에 빠지고 고젠스 여전히 빠지고 뭐 자파 코스타 그러니까 양쪽 이제 사이드백 자원들이 좀 빠지고 수비 쪽에 짐시티도 빠지고 뭐 그래요. 여기 이제 말리노브스키랑 톨로이가 불투명입니다. 이 불투명 자원들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로바토를 임대 보낸 시점에서 짐시티 빠지고 톨로에 빠지면 타격이 크거든요. 아탈란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이제 옵션이 적기 때문에 수비 쪽에 이럴 때는 톨로이의 출전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고 공격 쪽에 이번 시즌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말리노브스키 출전 여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말리노브스키가 좀 나와야지 아탈란타가 좀 오른쪽 측면에서 좀 문제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도 이 경기도 승패가 원업이고 저는 다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선수들입니다. 지금 어쨌든 이런 선수들 이런 사이즈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아스날과 좀 링크가 나고 있는 아르투르 비달이 빠질 가능성이 있고
강희님, 제가 저번에도 어떤 분이 페란 토레스 가지고 시비를 거셨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 나온다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해외 쪽에. 불투명 사이즈 정확히 보면은. 그때도 제가 나올 수 있다 계속 말했는데 절대 안 나온다 해서 선발 출전했거든요. 결장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없어요, 사실. 코로나 말고는 정확한 게 없습니다. 어쨌든 비달이 못 나오고, 에딘 제코 같은 경우도 지난 유벤투스전에 어쨌든 뛰었던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선발 여부에 대해서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산체스가 좀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선발로 좀 산체스가 뛸 수도 있어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큰 누수는 없는 인터 밀란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아탈란타의 강팀 만나면은 수비적으로 그냥 탈탈 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팀이다 보니까 그런 아탈란타의 좀 공격적이 치우친 부분에서 이제 수비적인 불안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타격하는 양상으로 이제 아탈란타가 로마한테도 그거 됐고, 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유벤투스전에 연장까지 갔어가지고 하필 그것도 연장을 가가지고 이 경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데, 저는 인터밀란이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좀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먼저 수비의 안정을 꾀하고 역수비 위주로, 왜냐하면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 연장까지 치렀기 때문에 아탈란타 상대로 맞불을 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나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그냥 조금씩 수비적으로 하다가 아탈란타의 이 불안한 뒷문을 공략하는 느낌으로 갈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인터밀란은 연장까지 치렀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삼선 자원들의 뽀백 보호에 있어서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인터밀란이 오늘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아탈란타도 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오바 쪽을 먼저 보는데, 두 팀 대결에서는 언더가 많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원래 세리에 강대강 붙으면은 오바 쪽이 좀 많이 나오긴 해요. 특히나 라치오가 껴있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오바 쪽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거 두 팀만 붙으면은 언더가 좀 많이 나오긴 해요. 생각보다 언더가 많이 뜹니다. 옛날에도 300만원짜리인가 150짜리인가 고배당 이제 찍은 거 있었는데, 이 두 팀 대결 아탈란타가 홈에서 첫 무득점이었나? 지난 시즌의 마지막 경기였던 거 기억하는데, 그거 언더 떠가지고 이제 한폴 나겠던 기억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그래도 오바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인터의 연장까지 치른 부분을 봤을 때 실점 확률이 높고, 아탈란타 역시도 수비적인 불안감이 있고, 실점 확률이 있고, 거기에 이제 후반 가면은 어쨌든 체력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수비 쪽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바 쪽이 그나마 낫다고는 보는데,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굳이 보면은 아탈란타 봅니다. 아탈란타 굳이 보면 프랜승을 봐요. 근데 이 두 팀 다 강팀 상대로 크게 강점이 없어가지고, 인터밀란도 생각보다 이제 강팀 상대로는 좀 고전하는 양상이 있거든요. 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난 라치오전에서도 생각보다 막판에 좀 밀리면서 동점까지 갈 수도 있었어요. 2대1로 이기긴 했지만 그런 모습이었고, 유벤투스전에도 그렇게 시원시원한 경기가 아니었고, 그런 상황에서 한 2대2 무승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2대2 무승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간에 초반에 제가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계속 중간에도 드렸고, 그렇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답을 낼 만한 경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분석상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조금 오늘 경기 같은 경우 폴더 수를 줄이고 뭐 금액을 줄일 수도 있겠고, 좀 보수적으로 좀 베팅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분석은 여기까지고,